뇌압에서 말하거나 음식 씹을 때 이 딱딱 소리 나는 분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이미 디스크가 조금 파열돼 있거나 닳았을 때 그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인데, 파열되거나 닳지 않았어도 치열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양쪽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 한쪽이 더 가깝게 소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또 아픈 분도 있고 안 아픈 분도 있어요. 거북목 증후군 때 막 머리가 아프듯이 턱관절 디스크 때도 머리가 상당히 아픕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턱관절 바로 뒤쪽으로 중요한 뇌신경들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이 안면신경이라든지 뇌신경 여러 개가 지나가서 턱관절 디스크가 돼서 틀어지게 되면은 턱관절 그 뼈 자체가 그 신경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면신경이나 뇌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뇌압이 올라가서 이 두통까지 생기는 거죠. 사실 목 디스크가 있을 때 목하고 턱하고의 근육도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서 목 아픈 분들이 턱 아픈 분들 많고, 턱 아픈 분들이 목 아픈 분들이 많아요. 안구가 빠져나갈 듯이 눈이 아프다는 분도 있고요. 그런 걸 관련통이라 그럽니다. 이걸로 인해서 관련돼서 여러 가지 통증이 생긴다. 머리 두통이 너무 아프시고 뇌압이 올라가게 되면요, 중풍이 온 것처럼 막 구역질이 나고 구토도 합니다. 중풍 환자들 보면은 뇌압이 올라가서 눈이 막 빠지게 아프고 머리 아프면서 구역질하고 구토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런 분들이 그래요. 턱관절 디스크도 심하면은 뭐 말도 못하고 일단 벌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관련통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턱만 아픈 게 아니라 이명도 들리고요, 두통, 편두통도 잘 생기고 잘 어지럽다는 얘기도 해요. 먹을 때 이런 음식물이 목에 걸린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턱관절 문제로 인한 관련통들인데, 이런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막 이비인후과를 간다든지 신경외과를 간다든지 가서 증상 아무리 얘기해봐도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있듯이 턱관절에도 그 물렁뼈가 있습니다. 물렁뼈가 닳게 되는데 그 닳아가지고 이제 튀어나오거나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턱관절 디스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턱관절 디스크가 찢어지고 튀어나올 정도로 심한 환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전 단계로 턱관절 주변에 힘줄이나 인대가 많이 늘어져 있고, 또는 이 치열이 안 좋으신 분들 때문에 턱관절이 딱 대칭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말하거나 씹을 때 한쪽 턱관절에 너무 무리가 자꾸 가는 거예요. 씹을 때 악력이 상당하잖아요. 그게 비대칭일 때 한쪽으로만 자꾸 쏠리게 되면은 이 턱관절이 좀 닳게 되는 거죠. 그래서 턱관절 디스크까지 가는 경우보다는 턱관절 내장증이라 그래서, 내장증, 안내자 장애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 경우가 상당히 더 많죠. 대개는 습관적으로 한쪽을 많이 씹을 때, 그럴 때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치열이 안 좋은 분들이 그래요. 치열이 안 좋아서 그 양쪽이 비대칭인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뭐 음식 많이 씹기도 않는데 한쪽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씹을 때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턱관절이 많이 닳거나 인대가 늘어지게 되는 거죠. 껌 씹는 거, 그 다음에 딱딱한 거, 오징어라든지 뭐 깍두기 이런 거 많이 씹는 거, 이런 건 피해야 되겠죠. 환자분들이 턱을 괴는 습관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쪽으로 턱을 손을 이렇게 괴고 있으면 그쪽 턱에 압력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턱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악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신이 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밤에 이 가는 거예요. 네, 그건 무의식적으로 이를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턱관절 생겨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물어봐요. 뭐 딱딱한 거 씹었냐, 뭐 말을 많이 하냐.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자기가 밤에 이를 간다 그래요. 그 이를 가는 경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특히나 턱을 많이 가는 분들은 이제 턱관절염이 생기거든요. 일단 치과예요. 치과도 아무 치과나 가시면 안 되고, 그 구강외과라든지 그 턱관절 전문 보는 과가 치과 내에 있어요. 그래서 치과를 가시게 되는데, 턱관절을 좀 배우신 의사분들 중에는 정형외과나 재활외과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에 뭐 통증이 있거나 디스크가 초기 상태다든지 그러면은 거기 물리치료 또는 주사요법, 그리고 여기도 도수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턱관절이 좀 어긋나 있게 되면은 그게 어긋나면서 신경을 누르거나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신경을 안 누르는 방향으로, 우리 목, 허리에 도수치료 하듯이 턱관절도 약간 도수치료해서 제 위치로 갖다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분들은 여기 턱관절 자체에다가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도 하는데, 그게 자꾸 반복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미 여기 디스크가 이제 파열돼 가지고 수술할 정도의 그런 심한 분들, 그런 분들은 수술은 하기가 또 그렇잖아요. 큰 수술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손으로 도수치료 한 다음에 그 교정기가 있습니다. 마우스피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전이나 보통 낮에 몇 시간 정도는 그걸 이렇게 물고 있게 하는 거예요.
치열을 본따 가지고 그 우리가 간격을 갖다 잘 계산해 가지고 그 교정기를 만들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만 그걸 물고 있어도 이게 조금 제자리로 턱관절을 가도록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장치예요. 본인이 매일마다 그렇게 좀 하는 거죠. 턱관절 문제 있을 때 혼자 하는 스트레칭법이 있는데 좀 아파요. 손을 갖다가 입 안에다 집어넣고 저 구강 내 쪽에서 턱관절 가까이 점막이 있는데 그 점막을 위아래 이렇게 좀 훑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의사가 도수치료를 할 때도 턱관절 속에 구강 내에다가 손을 집어넣고서 점막을 갖다가 좀 스트레칭 시켜주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틀어진 그 턱관절의 위치를 갖다 좀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시술자가 할 때나 본인이 할 때 항상 그 비닐 장갑을 끼고 하게 하고요. 멸균된 비닐 장갑 끼게 하고 시술자가 여기 부위를 갖다가 하라고 이제 터치를 해서 본인한테 그 접촉점을 가르쳐 주죠. 그럼 거기를 잘 찾아서 환자분이 집에서 거기를 갖다 하면 되죠. 증상이 아주 심해가지고 뭐 수술까지 갈 정도 환자가 아니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수술적 치료와 교정기를 써서 그걸 집에서도 계속 착용함으로써 거의 6개월 이상 통증이 없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죠. 그러면 뭐 6개월 이상 통증이 없으면 본인도 완치라고 생각을 하죠.